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저자님들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2단원이죠. 1학년 2학기 이제 2단원 되겠네요. 1학년으로 하면 이제 6단원째죠. 2학기는 2단원이고 지금 36페이지를 할 건데요. 36페이지 이제 왼쪽 강의를 할 건데 개념 강의. 주제가 이제 이 단원의 주제도 이제 함수고요. 이 단원의 주제도 함수고 36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시작도 함수의 이제 정의로 시작됩니다. 잠깐만 그다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치역을 설명했고요. 정의역, 이제 공역, 치역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판별, 판별하는 방법,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 이렇게 할까요? 또 정의역, 공역 잠깐 요 부분은요 일반적인 설명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자, 이 품책은 이제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분해어 조금 맞춰서 할게요. 근데 이 품책 순서가 아까 선생님 스타일하고 조금 달라서 그냥 이제 요 내용이 다 들어가게 설명을 하겠는데 좀 스타일 좀 다르게 조금만 다르게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함수의 정의 이제 알고 있으시죠? 이제 x 값이 이제 하나 이제 정해지면 선택되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y 값도 이제 하나 이제 정해지는 이제 대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랬을 때 이제 함수의 정의, 이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 이것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고요. 이 함수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배워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랬을 때 x가 모여있는 녀석이 필요하겠죠. 이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이 x가 모여있는 이제 모임, 얘를 이제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임, 함수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임. 선생님 좀 피곤했는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집합 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가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인데, 이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우리가 이 x의 값을 하나 정하려면 일단 x의 모임이 있어야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y 값도 하나 선택되는 대응의 관계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런 이제 x의 모임,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x의 모임을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역과 함께 가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했다면 집합 y는 함께 가는 이제 모임,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역.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역이 필요했다면 그와 함께 가는 모임, 그것을 이제 공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역을 함께 공짜라고 생각하시고요. 정의역과 함께 가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역과 이제 함께 가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것을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펑션, 약속이죠. F 콜론 이렇게 해놓고요.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수 F는
이렇게 해서 함수 f는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의 관계 이런 뜻을 담아있기 때문에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q로 표현해 줍니다. 그랬을 때 야이를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야이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너무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중학교생하고 달리 적어도 그냥 함수 f 콜론 x집합 x에서 y 이 정도는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집합 x를 정의역, 그와 함께 가는 모임 y를 공역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이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라는 것이 요거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런 걸 배제하는 거예요. y가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으로 가는 거. f 이제 1이 B로도 뭐 A로도 갔다가 f1이 B로도 가는 A하고 B가 다를 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가는 경우를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x의 값이 하나 정해졌는데 이 녀석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두 개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런 게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드리지만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진다고 했는데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하나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야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됩니다. 이건 안 되지만 요거는 됩니다.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정의역의 원소 1과 2가 우리가 공역의 원소 3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입니다.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이 둘 다 3번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죠. 3번이 인기가 많은 거. 근데 1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야이도 사랑해, 야이도 사랑해, 야이도 사랑해. 이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특별하게 함수의 정의, x의 값을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에서 함수를 이제 정의하기 필요한 모임을 정의해요. 그와 함께 가는 모임을 공역이라고 하겠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랬을 때 치역인데요. 치역을 조금 설명드리면 치역이라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정의역 x라고 이렇게 해놓고 1, 2, 3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여기 y라고 해놓고 1, 2, 3, 4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1, 2, 3, 4는 좀 그런가요? 3, 4, 5, 6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같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y는 이제 y가 함수값이죠. y가 함수값. 이 f3은 이제 f1하고 똑같은 거고요. f4는 f2하고 똑같은 거죠. f3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정의역 x는 이제 1, 2, 3이고요. 공역 y는 이제 죄송해요. y는 이제 3, 4, 5, 6이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값 전체의 모임, y를 치역이라고 합니다. 값진자를 써서 이제 치역은 함수값 전체의 모임입니다.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치역은 함수값 전체의 모임입니다. 치역은 함수값 fx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함수값 전체의 모임 어떻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품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일품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품책도 뭐 거의 똑같은데 일품책은 그냥 뭐 이렇게 했죠. 지금 뭐 저 선생님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함수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비유하기 위해 있는 야이를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겠다. 야이를 뭐 공역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정의역의 원소 x가 있죠. 가이가 이렇게 갈 때 함수값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해줬죠. fx의 모임, 야이를 이제 치역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 fx의 모임은 어떻게 나오느냐? 정의역의 원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정의역의 원소들이 함수, 약속의 식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선생님이 fx를 만약 2x 플러스 1이라고 했다면 여기 있는 정의역들은 모두 여기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값들 다 여기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품책에서 뭐 특별하게 특별한 건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설명할 일들이 많네. 일품책에서 많은 걸 설명하고 있네. 어쨌든 여러분들 함수의 정의 아실 거고요. 정의역, 집합 x, 공역, 집합 y, 치역, 함수과 전체의 모임인데 치역을 이제 여기 일품물을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내주세요. 함수과 전체의 모임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 좀 그랬나 봐요. 그렇죠? 치역은 이제 치역을 나타낼 때 치역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치역은 함수값 전체의 모임이니까 원소가 fx가 되겠죠. fx 이렇게 해주시고요. x바 x바 조건지시법을 했을 때 바해 주시고요. 요 x는 이제 누구의 원소예요? 정의역의 원소죠. x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의역의 원소를 이제 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 함수값. 정의역의 원소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건 없어요. 괜찮습니다. 치역에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 또 이제 함수의 그래프 되어 있는데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이제 순서상 전체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모임 다 집합이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집합, 여기도 집합, 여기도 집합. 함수의 그래프인도요. 집합이에요, 집합. 어떤 집합이냐? 순서상 전체의 모임, 순서상 전체의 집합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y는 이거 좀 치울까요? 선생님 조금 컨디션이 요즘 별로라서 조금 수업이 주거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조금 더워서 그런가 힘이 없어요. 맨날 핑계죠, 핑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데 자 힘낼게요. 자 지금 함수의 어디까지 했었나요? 저희가 지금 함수의 그래프 순서상 전체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의역의 원소 x와 fx 이렇게 해가지고 y가 이제 하나의 이제 점을 이루죠. y가 그랬을 때 y의 이제 모임이 이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순서상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y를 또 나타내주면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순서상 전체의 모임이니까 바 앞에 x, f, x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특별한 말 없어도 되겠네. 없어도 되겠는데 x가 이 정의역의 원소 이런 말만 좀 있으면 되겠네. 특별한 말 없어도 되겠습니다. 항상 x가 정의역의 원소, x가 정의역의 원소 이 정도 표현만 있으면 되겠네. 잠깐만 봅시다. 거기 일품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함수의 그래프 fx의 y에서 x에서 y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 순서상 전체의 집합 x, fx x는 x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함수의 정의하면요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져도 대응의 관계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하나 정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x가 이렇게 한 번에 두 군데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나도 너를 선택하고 나도 너를 선택해도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함수의 정의를 설명해 놓고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이 x들의 모임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모임, 이걸 공역이라고 할 거고요. 이 치역은 이제 정의역의 원소에게 선택받은 녀석들이죠. 그래서 함수값의 모임이고 치역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 정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특별한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해 줘야겠는데 여기 함수 x, y인데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건데 정의역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고 공역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의 범위, 공역의 범위 요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정의역 x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수 전체로 부를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y도 이제 실수 전체로 부를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실수 전체로 부르는데
요 정의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가 정의되는 범위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이제 범위 내에서의 실수 전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함수를 여기는 이제 실수 전체라고 나오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y를 내가 근데 x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정의역에서 이 실수 전체라고 하면 안 돼요.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분모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일반적인 설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의역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인데 함수는 이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수 전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 x와 함수값 fx y의 이제 순서상 전체의 모임이죠.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함수를 좌표 평면에 표현했을 때니까요. 점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거고요.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 이것만 좀 설명하면 되겠네요.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이제 정의를 이해하면 돼요.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니까 제가 만약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원의 방정식 이렇게 그리면 원을 그리면 함수가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니냐면 근데 우리가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이 말을 할 때 하나 정해지면 y가 의미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상에서 x의 값이 하나 정해진다는 것은 제가 x의 값을 이렇게 쭉 해서 하나 정했다. x를 2라고 해볼게요. x는 2가 하나 정해져 있다. 여기 정의역 집합 x, 여기 집 동형 y인데 x의 정의역 2를 하나 정해지면 2를 하나 선택했다.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2를 하나 선택했다. 즉 y를 이제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이런 말을 했을 때 y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선분을 그리는 거예요. y축에 이제 평행한 선을 그리는 거예요. y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 y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 여기서 지금 교점이 두 개 나와버렸죠. y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데 교점이 두 개 나와버렸다. 그럼 얘 함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함수가 안 됩니다. 왜 함수가 안 되냐면 이라는 값이 이 값을 선생님이 a, 이 값을 선생님이 b라고 해버리면 이가 a로도 가고 지금 b로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좀 괜찮아집니다. 어쨌든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 이제 y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선분을 긋는데 항상 교점이 몇 개여야 돼? 교점이 이제 한 개여야 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분쟁이는 좀 잠깐 좀 볼게요. 일분쟁이 1등급 팁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분소 a에 대해요. y축의 평행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한번 얘기하면 안 돼요. y축의 평행한 직선 또는 y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y축 x는 0이라는 이제 y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면 다 이해되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충 다 내용은 가르친 것 같아요.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선생님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잠깐만 볼게요. 빠진 게 있나? 이 정도면 내일 빠진 거 없는 것 같네요. 자, 문제까지 풀어보니까요. 문제가 지금 두 개밖에 안 돼서 36페이지 개념 강의하고 문제까지 같이 풀어버릴게요. 문제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자, 문제 풀어봅시다. 몇 번입니까?
자, 1번입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도 좀 봤어요. 좀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좀 이렇게 보니까 크게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로 해도 되겠다 이거죠.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물어봤어요. 1번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함수가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우리가 항상 교점이 한 개입니다. 교점이 한 개입니다. 항상 교점이 한 개입니다. 함수가 맞네. 함수가 맞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A는 당연히 함수가 아니죠. A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죠. 여기를 제가 만약에 2로 이렇게 해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x가 2라는 원소가 모든 y값으로 지금 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y값, 모든 실수, 모든 값으로 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 실수에 있는 모든 값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4번도 뭐 당연히 할 필요 없네. 4번도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닙니다. 5번도 함수가 아니죠. 5번도 당연히 함수가 아닙니다. 5번도 왜 함수가 아닌지를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함수가 왜 아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그지그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보세요. Y는 지금 교점이 한 개지만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얘가 제가 여기를 선생님이 만약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있을 때 여기 값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y에 있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실수들 전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양이도 안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 답 2번이네요. 특별한 거 없네요. 이것도.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답이니까 2번 풀고 죄송합니다. 2번을 풀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2번 풀어봅시다. 집합 x가 있는데요. 집합 x 2번 집합 x가 있는데 지금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주어졌어요. x에서 x로의 함수 f중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이런 뜻이죠? 이렇게 간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정의역이잖아요. 왜 정의역이 두 개 있어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하고 여기 정의역하고 공역이 모임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정의역의 모임과 이제 공역의 녀석들이 똑같은 모임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의 원소들이 만약 예를 들어 실수고 만약 공역도 예정에 실수라면 예를 들어 집합 x로 본다면 똑같이 x 이렇게 볼 수 있죠. x에서 x로의 함수. 이것도 이제 어려우시고 시다면요. x에서 x로의 함수 하면 하나의 집합이 정의역도 해먹고 공역도 해먹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 있으니까 얘를 함수 f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1, 2, 3이네요. 1, 2, 3이네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는 함수의 개수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3의 3승에서 27개인데 만들 수 있는 거가 1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2도 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고 3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총 함수의 개수는 27개가 되겠네요. 이거 수영도로 하셔도 되는데 뒤에 가면 배워요. 어려우시면 수영도로 하셔도 돼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1이 갈 수 있는 경우도 3가지 각각의 경우마다 해도 3가지 이런 식으로 3가지 1이 갈 수 있는 것도 1, 2, 3,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1, 2, 3, 3가지 1, 2, 3, 3가지 이런 3가지
지금 3배씩 늘어나고 있죠. 이 3개가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늘어나고 9개로 늘어났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총 27개가 될 건데 이런 건 나중에 배워요.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순간 필요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총 27개의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5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F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함수 F의 개수는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함수 이제 F의 개수는 이렇게 지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 아무런 원칙 없이 풀면서 답을 찾지 마세요. 물론 그게 실전에서 만약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비비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전이 아닐 때는 답이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끔 이런 걸 풀라고 할 때 애들이 그냥 답은 맞췄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갈 건데 F1이 예를 들어서 1이고 1일 때 5보다 작다 1, 2도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1, 2, 1도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2, 1, 1, 야이도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시는 게 선생님이 이제 나쁘진 않은데 어떤 원칙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또 학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다가 5보다 작다고 하니까 이제 3, 1, 1 이렇게 할 텐데 선생님은 어떤 머릿속에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애들은 그냥 야이 먼저 적었다, 야이 적었다, 또 야이 적었다 또는 이제 야이 적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답을 맞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함수 총 27개를 다 적지 마세요. 안 보이면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이런 거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모든 거를 이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류예요. 무슨 말이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야이 F1 더하기 무슨 F1이요? F1은 이 함수값 중에서 최소가 1이고 최대가 3이니까 이제 F1은 일단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리고 최소값은 1이에요. 최소값은 1. 그리고 이제 F2도 3보다 작거나 같겠죠. F3도 이제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야이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 1보다 크거나 같겠죠.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F1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고 다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최소값은 3이죠. 그리고 이제 야이가 이제 3일 때, 그리고 야이가 4일 때, 그리고 야이가 5일 때 맥시멈은 9까지지만 여기가 5까지 받아고 있으니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연습이 돼 있으면 3일 때, 4일 때, 5일 때 빨리 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은 그런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3일 때는 3일 때부터 하고 3일 때, 이것이 3일 때 아까 1 하고 있었으니까 끝났죠. 3일 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4일 때는 1, 2 이렇게 했는데 2가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1, 2, 1, 2, 1, 2 이렇게 해서 이것도 3개죠. 5일 때도 할 수 있겠죠. 5일 때는 이제 1, 1, 3 이런 식으로 1, 3, 1, 3, 1, 1 이렇게 하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 1, 2 이런 식으로 2, 2, 1 이런 식으로 1, 2, 2 이런 식으로 해서 야이는 일단 한 개밖에 없고 지금 3일 때 하나밖에 없고 야이는 4일 때가 지금 3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 5일 때는 113로 3개 만들 수 있고요. 6일, 이것도 5일 때. 5일 때도 113이 아닌 212로 이렇게 1이 옮겨가면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제 총 10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요게 연습이 잘 돼 있어야만이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이제 뭐 서로 같은 함수 이런 것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부터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인 것들, 함수의 판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몰라버리면 뒤에 가서 함수가 어려워지겠지만 자꾸 하시다가 연습하면 분명 쉬워질 겁니다. 자,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정렬적으로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